압도적 재미 매불쇼. 포도만보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십시오, 최 차장님.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개중 제일 나은데요. 네. 한겨울에 왜 반소매를 입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같은 기간 공정하게 갑니다. 무색무취 곽수산입니다. 네. 오늘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스웨터를 입고 왔는데 아유. 색깔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총선에서 손 떼는 차원으로 그렇죠. 벗어버렸습니다. 반팔로 갑니다.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갑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멘트도 시원시원하게.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추워. 아이 추워. 그거 행여라고 올리면 큰일 납니다. 아이 추워.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뉴스가 이분을 여리여리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네. 점점 강인해지고 있습니다. 여리여리 양지여리 언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저도 여리여리 하고 싶은데 자꾸 열받는 뉴스만 맞아. 나와서 네. 열만 되고 있네요. 여리여리 하고 싶어요. 네.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어떡하겠어요. 잘 3일절이 지나도 봄이 안 오네. 네, 이상하게.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미니미니 최민희 주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련꽃이 아직 안 피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인형꽃이 아직 안 네. 피었다. 목련꽃이 피면은 피면은 뭐가? 김포는 서울로 편입. 그렇지. 네. 대신 언젠지는 몰라요. 몰라요. 언제 네. 목련꽃인지 모릅니다. 네. 2500년 목련꽃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자, 뉴스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바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1절에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3.1절 뉴스를 좀 함께 다뤄봐야 될 텐데 3.1절만 되면은 이 논란이 일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번에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이게 좀 워낙 길기 때문에 네. 한 대목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입만 열면 아주 논란이에요. 뭐가 있냐? 기념사에서 이 구절에 일본을 좀 향해서 뭔가 좀 구애를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조금 3.1절에? 네,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대목이냐? 말씀드릴게요.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3.1절 3.1절 기념사. 기념사예요? 3.1절이야. 3.1절. 다른 날 아니고. 3.1절에 MOU 체결하는 날 아닙니다. 3.1절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을 생명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외쳤는데 양국 모두가 잘 사는 길이었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선 넘어. 이거 선 넘었어. 아니 그냥 저 뭐 어렵고 복잡하고 막 역사죠. 역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 다 같이 배웠던 게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이 됐건 뭐 만화 영화가 됐건 유관순 누나 왜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서정민 형사에서 고쳐받으면서 그래서 얼굴에 퉁퉁 부은 사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는 날이 3.1절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왜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나와서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일본한테 지배당했다는 게 3.1절에 나오더니 이러니까 자꾸 열을 받는 거야.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선 넘었어요. 네, 이거 선 맞잖아요. 넘었고요. 입틀막 요새 유행인데 저 그 뒷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딱 하나에 대해서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본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왜 이러시나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일본 최애국인가 봐요. 일본이. 진짜 사랑하나 봐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네. 그런 기념사였고요. 그리고 3.1절 기념식에 하나의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소소한 네. 논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소소한 논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또 엄중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일이 하나 또 있었나요? 그 대통령실에서 의전 비롯해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되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다 쓰고. 네. 그런데 이 기념식에서 연설할 때 뒤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글씨가 있는데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근데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보면은 자위대라고 네. 대문짝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논란이 되면서 일본 신문에서도 요 내용을 다룹니다. 아 일본에서 다뤘어. 3대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에서 요거를 그대로 딱 한국 대통령 연설 뒤에 자위대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로 읽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근데 최소한 이게 3.1절 기념식이면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MBC 일자 기억나시죠? 네. 그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선 넘었다고 했잖아. 맞아요. 나는 그 잣대를 그러면 여기다 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한동훈 위원장님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도 한참 많이 넘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한 MBC 뉴스 파란색은 저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하자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정부 겁니다. 지침이야. 정부 네. 지침이에요. 네. 그거 MBC가 충실하게 따른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자위대는 저기 아까 우리가 보여준 사진에는 앞에 자위대만 나왔는데 그 옆에 세로가 또 있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건공감리 표식이 세로로 쭈루룩 있었습니다. 네. 태극기에 건공감리를 앞에다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세로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 그랬어? 그 행사장 표지가.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건공감리가 있네 하고 딱 보면 자위대가 있어요. 이거를 야.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와.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 비판이 이 신문에 다루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따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 갔어요? 그렇지. 뭐 온라인에서만 비판한다고 일본이 꼬집은 거야. 야, 니네는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하고도 온라인에서만 얘기하고 대한민국 언론들 하나도 지적 안 하네? 라는 얘기를 마이니치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도 의도했다고까지는 보진 않아요. 네. 설마. 근데 그러나 의도해서 이거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야. 참 그렇지. 이거 하나를 못 잡아내요? 예. 누가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 보면서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은 입틀막 상태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몸짓으로 눈빛으로 무엇으로건 좀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것도 누군가의 그런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계속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네, 식인 거죠. 저는 누군가의 애정의 표현 그렇게 봅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다. 네. 아니 우리만 이렇게 옷 뺏기고 우리만 쓸데없이 걱정하고 하면 뭐해? 미치겠어 나는. 우리가 더 디테일해 이런 거는 오히려.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디테일하지 않으면 바로 잡혀가거든. 네. 진짜. 압수수색 당한단 말이야. 이틀막 당한단 네. 말이야. 영상 삭제된단 말이야. 실제로 언중에 제소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히 멋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아니, 추운데 옷 입어 아이, 그냥. 괜찮아요. 올리지 마. 아, 올리지 마. 괜찮아요. 아니 빼앗긴 들인데 그 춥게 벌벌 떨고 있어. 그 MBC에서 그 숫자 1 논란 이후에 예. 방송 또 나온 거 봤어요?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어. 야 2시 뉴스 외전 이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말고 전에 했던 그게 뉴스 예전 2시에 하는 거라 네. 이자가 공교롭게도 붉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게 자 보십시오. 누적되면은 이거 이 정부에 어떤 기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자위대 이거는 그냥 소소한 해프닝, 실수 네. 또 바로잡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점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게 누적되면은 이 정부의 기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그럴 만한 일이 이거 진짜 심각해. 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는 3.1절 같은 거 행사하면 주간부처야. 주간부처 네, 행안부에서 이거 다 하는 거야. 네. 준비 다 하고 네.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에서 3.1운동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 SNS 계정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또 논란이 됩니다. 왜? 이 홍보물에서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다. 근데 3.1운동은 서울 종로에서 모여서 기미 독립서를 낭독한 것을 기점으로 다 퍼져나간 거란 말이죠. 네. 요거는 역사 공부하면 모두가 다 이 공부 안 해도 뭐 알지 역사 않니? 공부까지 해.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이 공부 안 해도 깜빡해도. 알고. 그리고 임시정부는 4월 11일 그러니까 3일 정시를 계승해서 예. 여기서 어디라고 해서 하얼빈이라고 하얼빈. 했지 그것도 예. 상하이 이건 공부 안 해도 알잖아. 예. 상하이 우리 4월 11일 맨날 저기 저 공부 안 해도 알잖아. 독립운동 다른 영화 같은 데 보면 늘 나오는 장이 상해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님 동그란 안경 쓰고 나오셔가지고 이거 공부 안 해도 알잖아. 이게 이거를 아니 나는 이 뉴스를 보고 이걸 어디서 뭘 어떻게 잘못됐다고 내가 논평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이건 논평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 그냥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건 내 입을 통 막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정보 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자 떡하니 행안부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약간 좀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이렇게 딱 적혀 딱 있죠. 올라와 있잖아. 네. 네. 아니 여기에 일 한 명이 합니까? 썬킴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 모르겠으면. 썬킴한테 왜 동네 그냥 저기 그 옹곡 초등학교 저는요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명백하게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떠올려야 떠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3.1 독립운동을 만주 하얼빈이라는 생각을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누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억지로 막 생각하지 내지 않으면 이 생각이 이거는 실수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사과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내렸어요. 그냥 그냥 내렸어요. 삭제, 지금. 삭제. 내렸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계속 또 하려고 이렇게 그러네. 할 겁니다. 이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행안부에서 요런 그 웹자보나 요게 나갈 때 이게 여러 명이 검수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를 조선일보가 만약에 발견해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의 특징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 책임을 안 묻고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임을 안 묻는 이유가 뭘까가 제가 계속 궁금한 지점이라 나중에 꼭 밝히고 싶은 한 대목입니다. 네. 아니 우리 매블쇼 유튜브 네. 휴방할 때 네. 공지 올릴 때도 네.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 거쳐서 그거 다 바로 잡습니다. 공지 공지. 자체 하나도 그냥 결방 공지 하나도 한 사람이 혼자 해서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PD가 맞춤법을 많이 틀려요. 그래서 바로 잡는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쉽잖아. 근데 너무 완벽히 틀렸잖아. 이걸 그대로 올렸다? 이건 틀린 그럼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아까 그 자위대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러면 실수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는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의 기조가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합니다, 진짜. 예. 만약에 우리가 3.1절 매불쇼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네. 뒤에 백에 저거 그대로 건다고 PD가 갖고 왔어. 네. 갖고 왔어. 그러면 우리 최 차장님 어떻게 합니까? 최 차장님 말 갖고 왔어. 와. 그럼 너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아마 저는 이제 오프닝에 목이 쉬어서 시작을 합니다. 조용입니다. 예. 너 방송 죽이려 왔지. 야, 너 누가 보냈어? 너 누가 나 보냈어? 죽이려고 누가 보낸 거야?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네. 아 사소한 건데. 그러니까 참 이걸 이렇게 심각합니다, 한다고. 진짜. 예, 심각하네 네. 진짜. 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아. 자,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의사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네.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갈등 국면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정부에서 지난달 29일까지 해서 의사 너네들 전공의들 다 복귀해라. 복귀해라. 다 와라. 29일까지 와라 했는데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는 565명. 그러니까 나간 사람 중에 6% 굉장히 소수만 일단 복귀를 했는데 네. 정부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좀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경찰 차원에서 집회 주도한 의사협회 집행부 4명한테 출국 금지 신청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5명은 압수수색했어. 네, 의협 네. 전현직 간부 5명 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면허 정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겁게 선동하는 애들은 더 이제 고발 조치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일단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분들이 이제 각자가 사실은 그냥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전공의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표를 썼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개인이 사표를 썼는데 네. 이건 파업이 아니다. 네, 파업 아니다. 파업이 아닌데 무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냐. 네, 그리고 그렇게 숫자가 20일 날 지난달 20일 날 사표를 썼거든요. 이번 달 지난달이군요. 이제 3월이니까 20일 날 사표를 썼으니까 19일이면 실제로 사표 효력이 수리가 되든 안 되든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 행정부에서 뭐 공시송달이라는 건 결국 법원에 게시판에다가 우리 니네한테 전달했어라고 알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일주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네. 이게 복잡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걸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뭐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양쪽 다 법적 다툼을 벌일 거고 네. 잘했네 못했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를 거고 총선은 다가오고 손해는 우리만 환자들만. 예. 그리고 위안부가 끝나버릴 게 아닐지 그런 정도의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예, 우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 전체가. 왜냐하면 지금 8,945명이 떠났잖아요. 그중에 565명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 예를 3,000명만 최종적으로 안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늘리겠다는 의사 정원이 2,00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0명 늘려봐야 1,000명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의사가 부족하다고 증언하는데 의사들이 떠나게 만들고 그럼 그 1,000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전문의 기준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전문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2,000명을 늘려도 이분들이 이제 전문의 수준으로 이제 수련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엄청 오래 않습니까? 걸리죠. 10년 걸 10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의사 정원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00명 늘리고 순차적으로 늘리는 거였는데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다. 그때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총선용이라는 결정적으로 오늘 또 심증이 생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에 갔습니다. 네. 예,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오늘 수보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고 또 영남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수보회의에서는 의사 파업을 보면서 용돈 끊는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영남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 의대가 이제 몇 개 있거든요. 그게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카톨릭 의대를 대폭 증원해주겠다. 아니 대통령이 증원해주겠다 그럼 늘어납니까? 야. 이거 교육부에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하고 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게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네. 이 연사 힘주어 강조합니다. 네. 근데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전공의들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3,000명 정도 빠져버리면요 대학병원에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르러요. 그리고 그 아까 지금 영남권의 대학 3개 곳에 의대를 숫자를 증원해 준다는 게 되게 터무니없는 짓인 게 그냥 숫자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막상 교육부에서는 지금 대학별로 인원들 지금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그 인원도 갑작스럽게 늘릴 수는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늘려요? 그리고 지금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병원 단위에서는 이거를 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시스템도 갖추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 예를 들어 다 갖춰놨어. 네. 근데 요거 이제 다 정리돼. 그러면은 또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반대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시 안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야 시스템 자체가. 아. 그리고 간호사들도 이번 공백 메우기 위해서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간호사들은 또 의사들 너네가 지금 나간 자리 우리한테 또 메우라 그러냐. 간호법 할 때는 반대. 뭐 이 지금 엉망 갈등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이고 예. 지금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 이게 의사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1명. 그럼 그에 따라 간호원 그다음에 간호보조원 숫자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하려는데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조중동이 목을 메고 의사들 편 들었죠. 이제 와서 180도 바뀌었는데 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시작한 이 전략이 오히려 국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테고 네. 그리고 당장에 사실 80대 노인 한 분이 이제 사망했다는 그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른다. 네. 정말 걱정입니다. 엉망진창 나라입니다 지금. 지금 의사들이 누군가의 무조건 지지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네, 있을 겁니다. 네. 그 가운데 그 입틀막 당했던 사람 있지. 네네네. 그 의사. 네.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엄청 지지했던 사람인데 맞아, 원래. 지금은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 그래요? SNS에 돌아서 전이제보다 더 심하게 까.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더 심하게 깐다고. 오늘은 지금. 어떻게 깠냐? 네. 대통령께서 의사 파업 보면서 용통 끊는 아버지 생각난다 이렇게 썼던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싹수가 그랬으면 용돈을 끊었겠냐. 아 이거 그리고 라고. 지금 양말입니다. 지금 이면태 회장이라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이 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예. 네.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 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 노릇한다고. 또 아무튼 이 사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 그 이후로. 완전 흑화됐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뉴스입니다. 제가 진짜 관심 많이 가졌잖아요. 쌍특검, 네.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하나는 50억 특검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은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네. 얼마나 흔들어 댔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몸통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50억 특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 거부하고 결국은 재표결했는데 무산됐어. 네, 폐기됐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예, 무산됐는지 좀 설명해 폐기됐어요. 주세요. 예. 뭐 크게 뭐 얘기할 게 있나? 어쨌든 뭐 여당에서는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뭐 반대했고,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김건희 방탄당이 될 거냐 이렇게 뭐 비난 서로 하다가 일단 김건희 여사 요 주가 조작 의혹 요거는 찬성 171,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88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171 그리고 50억 특검은 177. 네. 이거 민주당도 약간 이탈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일부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60% 이상 공천이 이런데 현역들 거의 대부분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탈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사실 이게 특검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 지난해 2월 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분명히 관련돼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통과시키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된 게 1년이 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양평 고속도로 터져 네. 또 그러면 디올 파우치백 저는 파우치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우치백 얘기 나왔어. 이 일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한번 덮어뒀던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동아일보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야 이른다고 이거 덮일 문제 아니다. 진상규명 이거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동아일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특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플러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플러스 그다음에 디올백. 디올백까지 합쳐가지고 특검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김건희 방탄당 이게 아마 총선에 민주당 후보들의 슬로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 누가 이익을 보는데 김건희 특혜 공천으로 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들. TK는 82% 현역 생존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진들 70% 이상이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로 초재선 중심으로 특히 초선 중심으로 컷오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 일이 웃긴데 그래서 김건희 음덕을 본 의원들은 이제 의원 되면 그분들은 또 어떤 의정 활동을 할까 잠옷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쨌든 사실은 이제 저분들이 생각을 좀 잘못한 게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대장동 특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더 큰 것들 특히 양평 고속도로 플러스 그 대통령 처가에 정말 처가가 땅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커다란 큰 거 한 방이 몰려온다. 네. 아, 제발 좀 이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진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근데 진짜 또 열받는 게 우리 법조인 나왔으니까 법조인 또 혼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아니 사법부는 그냥 판단만 딱딱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자꾸 그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권오수 전 회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해 2월 재판부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이제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심이 1월 9일까지 있었어요. 이번 올해 1월 9일까지 있었는데 다음 이제 재판이 3월 7일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법원에서 이 정기 인사가 있고 재판부 구성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요 권오수 쪽에서 아 우리 시간 좀 더 달라 하더니 이 항소심을 3월 7일에서 총선 끝나고 4월 25일로 연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일단 명목 자체는 재판부가 바뀌었고 재판부가 바뀌면 이제 서류를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을 가졌는데 석 달이라는 기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이례적으로 길어 보여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우리 법원이 재판 미뤘으니까 우리 수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한 논리인 게 아니 언제부터 이게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서 법원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도 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미루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세상에 이게 어떤 뭐 공범으로 적시가 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연루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판결도 나왔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서 재판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소환 사항만 그게 안 지금 했으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지금 권오수 등이 재판 받고 있으니까 재판 보고 우리 거기에 따라서 수사 한번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거 진짜 이상한 얘기긴 말도 안 한데 되는 그러면 소리죠. 사법부는 더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됐던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거 총선 이후로 딱 밀어버려. 와 나는 정말 돌겠습니다. 와 할 아까 이면택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네요. 할 말이 없어. 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로 전락했다. 이면택 회장의 발언입니다. 네. 아 진짜 괴롭습니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자꾸 사법부도 이렇게. 지금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에 김유진 방심위원 있잖아요. 예. 예, 그 방심위원 매불쇼에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 독특한 캐릭터의 김유진 네.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재판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시 거기 잘렸는데 다시 들어갔어. 다시 돌아왔는데 사법 판단에 네. 따라서. 예, 거기가 좀 웃기는 상황이 된 게 이미 김유진 위원 몫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통령 추천 몫이 원래 숫자가 3명인데 4명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기형 상태인데요. 네. 그때 그 김유진 위원이 재판을 갔다 와서 한 소리가 여성 판사인데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법리만 다투더라. 이런 판사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법농단 때도 봤지만 판사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또 제 의심인데 제가 음모론이 아주 몸에 배었나 봐요. 사법농단 수사 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혼자 생각했는데 사법농단 수사를 윤석열 검찰이 했잖아요. 검사들이. 네. 그때 법원을 몇 번 압색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법원에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과 좀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 이게 연결된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버릇이 생겼다는 거죠. 네. 아 그거는 뭐 나쁜 버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건 나쁜 버릇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무산이 되니까 네. 이제부터는 또 공천 학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를 아직 결정을 안 지은 상태거든요. 맞아요. 뭐 서초, 강남, TK. 그리고 TK 이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현역 의원하고 현역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네. 그렇죠.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 판이니까 네. 현역 의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랑 사람들. 경쟁하는 곳. 네.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꼭 챙겨줘야 할 사람이 또 있어요. 유영아 변호사라고. 네. 이분도 또 현역 의원하고 또 지금 경쟁하고 있고. 대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질까? 여기에서 어떤 파열음이 나올까? 이런 거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론에서는 아 여기는 그래서 공정한 시스템에서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이 됐다 네. 이렇게 써줄 것이기 그렇게 때문에 얘기하겠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뭐 음덕을 입었다고 표현도 주셨는데 사실 그분들 진짜 고마울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후보로 정해진 사람들 보면 지난 총선 때보다 나이가 평균 연령이 2살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후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늙은 공천. 같이 나이를 드신 거예요. 네, 늙은 공천. 예, 뭐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도 언론에서 누구도 네.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일부 언론은 좀 이건 문제 있다. 조용하다. 네. 표현도 그래요. 조용한 공천이래요. 조용하진 않습니다. 왜 뭐 왜냐하면 조용해? 지금 당장도 이 공천에 불만을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분신 네. 시도를 하는 일까지 오. 있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 요거 네. 정리 좀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장일 전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이 깨끗한 공천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면서 네. 2일이랑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체포가 됐고 네. 이제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와 관련해서 직접 만날 생각은 없냐, 이게 시스템 공천 결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당연히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시스템을 정하고 시스템의 당대표로서 최소한 개입한다는 게 제 원칙이다. 아니 이 분신을 시도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의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분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이거는 좀 금도를 넘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금도 넘은 거죠. 보통 최소한 뭐 안타까운 일이라든가 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부터가 먼저 들어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시스템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태도인 이게 거잖아요. 좀 소름 끼쳤어요. 사실 저는. 그건 맞아요. 지금 저도 약간 소름 끼친다는 네. 느낌이 드는 게 저분은 말이 비대위원장이 현재 실제 여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여당 대표의 본인이 어찌 보면 일을 맡은 분야에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무슨 죄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 정도로 이걸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이게 저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로 누군가 분신을 시도하고 2번이나 했다면 그 시스템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네, 네, 저는, 그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분신까지 하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시스템이라도 사실 거기 시스템도 웃기는 거예요. 15%를 당 기여도를 대표가 평가해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예, 자의적으로. 예, 15%를 자의적으로. 네. 그러면 그 15% 안에서 정성 평가해서 정성평가죠. 분신은 막아야죠. 음.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분신을 2번 시도했는데 이의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시스템 안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 이건 뭐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쵸, 이건 그쵸.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그리고 이거 보도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저는 그래서 소란 소동이란 식으로 보길래요. 네. 제목을 파람이 분신 시도를 했는데 일부 소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이유가 어떻게든 그렇게 줄일 테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별로 보도가 안 된다고 다들 체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 이게 보도가 안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외 인사의 반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 임종석은 원내 인사냐고. 임종석도 원내 인사야. 근데 임종석으로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이슈 때문에 진짜 정치 혐오가 생길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네. 네.
장관까지 하고요. 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4번 하고요. 어.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하위 20%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자 이제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고 이틀 만에 국민의힘으로 전격 입당을 결정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뭐 탈당 입당 많죠. 그런 일은 어. 많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내가 그동안에 내 민주당 왜 이렇게 안 싸우냐 엄청나게 화 많이 냈단 말이야. 맞아요. 진짜 무의미한 얘기 해왔구나 내가. 음. 이렇게 당장 나 공천 안 준다고 공천 안 준 것도 아니지 20%에 해당된다고 바로 하루아침에 한동훈 위원장 찾아간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한동훈 위원장이랑 안 싸우냐 검찰 독재랑 안 싸우냐 이런 말 한 게 아 진짜 부끄럽더라고 내 자신이. 아니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민주당 분들 어쩌다 이름 올라오는 분들 보고 이런 분이 계셨어?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저도 비슷하게 뭐 답답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을 끌고 나가는 데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바깥에서 지자체장 출신이고 여의도에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사실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바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공천 두고 뭐 말들도 많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하고 있지만 자랑 공천인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들어요. 왜? 이런 분을 드러냈으니까 이런 모습을. 그래서 거기 정치 혐오로 가지 말고 민주당 공천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잘 찾아내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전 다른 거만 다 차치하고요. 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간 이유가 네. 이분은 노동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노란봉투법 반대했던 어. 당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위의하자고 네. 했던 방이고요. 그러네. 예, 법인세 감세해주고 있고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사실상 진압하다시피 했던 네. 당이었고요. 뭐 지금까지 해서 근로자와 삶의 질과에서 어떤 이건 얘기를 아니지. 했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한국노총 출신이세요. 예를 들어서 떠날 때 입당할 때 예를 들어 솔직히 제가 네. 노동운동 오래 해봐서 아는데 네. 노동자들 못 씁니다. 나 진짜 생각 잘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국민의힘 간다? 논리적으로 맞지. 논리로는 맞지.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동의 여부 떠나서 네, 네. 행동에 대한 논리적으로 맞지. 네. 노동자들 아우 못 쓰겠더라고. 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정치 혐오 생기겠어요, 저 진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친한 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죄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대 때 의정활동 같이 했고 평소엔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럼. 평소 잠깐만 의원님. 그렇게 비쳤다고요. 그런데 미쳤다고요? 제가 세안 연후에 소나무와 전나무에 절개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극명하게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 요새 저도 똑같이 씁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공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 정말 중진 의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공천 혁신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중진 컷오프 비율, 다른 하나가 현역 컷오프 비율이에요. 이번에 민주당 거의 30명 내외의 현역이 잘렸고요. 그리고 중진들도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김영주 의원은 부의장까지 했고 이제 5선 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당선되면. 예, 당선되면. 그리고 서른 의원 5선이죠.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홍영표 의원 그리고 안민석 의원 네, 5선. 예, 5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선 이상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10명 넘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의 경우 언론이 혁신 잘했다라고 해야 될 그런 공천 상황이다. 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의원을 하위 20%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소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억울했는지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2014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네. 2014년. 네. 그런데 거기 이제 명단을 봤더니 합격한 사람? 그 네. 명단을 봤더니 그 지원자 중에 한 명이 네. 오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파일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루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등포 구의원 자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루 김영주. 스루. 그러니까 김영주를 통했다 이거겠죠. 드라이브 스루처럼. 야,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발음 좋아. 이게 있어 실제로 네. 이 파일이. 네. 그래서 김영주 의원이 영등포 구의원 자녀를 위해서 쓱 밀어넣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의혹이거든. 네. 그런데 이게 그 검찰의 수사를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무지하게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친문으로 몰렸던 사람은 아주 작은 걸로도 털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안 받았지? 김성태 의원도 받았잖아요. 이 수사 안 받았더라고. 예, 수사 안 받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는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내 평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한번 글을 또 썼어요. 참 그 같이 하고 싶은 분인데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김영주 의원님이 요구하는 건 대표가 0점 받은 걸 점수를 고쳐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진짜 지금 막 현역들이 컷오프 되잖아요. 근데 컷오프 내용을 보면 점수 차가 어떤 때는 소수점 차로도 컷오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 속에서 요 항목의 0점 처리는 뼈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왜 수사를 안 받았을까? 수사는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기 그때 당시에 총 책임을 지고 있었어 부정 그 취업 은행장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일반적인 법감정하고는 다르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엄하게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든지 하나라도 의혹이라서 해서 다 털어서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갈 거다라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넘기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업무방해 같은 경우 특히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뭐 강원랜드 이런 데서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연락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했다는 게 다 나오지 않는 한은 네. 그냥 누구 통해서 연결이 됐다 이런 정도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수사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동의 용납이 못해. 된다. 난 이거 수사 내가 이거 더 라이브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김영주 네. 의원을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다고. 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2014년에 김영주 의원이 은행들을 감독하는 곳이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이야. 네. 거기에 간사였단 말이야. 오.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네. 은행들을 감독하는 곳에 오. 정무위원 간사 힘 있는 자리네. 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파일에 김영주 스루 돼 있단 말이야. 응. 무거워 안 무거워? 이거는 한번 파헤쳐봐야 파헤쳐볼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법조인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나 근데 검찰이 작정을 하고 수사를 하면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김영주 의원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만뒀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문제가 정치적으로 제기가 되면 적극적인 해명이라는 게 필요한데 김영주 의원이 해명이라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는 모른다 해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과 네. 김영주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 괴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검찰은 기소 편의주기 위해서 했으면 검찰 나름대로 야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무거운 사안인데 왜 니들 봐줬어?라고 검찰을 비판할 수 있지만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김영주 네. 의원이 말할 수는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 네. 얘기라는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가니까 불편한 질문들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네. 네. 이 질문을 받았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당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직전인데. 물어봤다고. 오. 이 답이 진짜 궁금하잖아.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저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민주당 진짜 이런 민주당을 내가 검찰 문제랑 싸우라고 했으니 네. 저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아 자기도 하면서 안 쑥스럽나? 그래서 본인이 의원이라 잠깐 옆에 서 있었던 적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 아이 뻔뻔해야 돼 조금 뻔뻔하네. 야. 네, 피부 두꺼워. 진짜 네. 아유, 내 진짜 이런 민주당한테 내가 검찰 독재랑 왜 안 쓰냐고 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차피 갔다 그래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의원님. 그건 예. 아직까지 어디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어, 없습니다. 모르니까. 네, 그건 어떻게 거치가 영등포 결정. 국민의힘이 네. 추천 안 했어요 아직. 네? 영등포에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네. 단수 추천할 수도 있겠죠 뭐. 예. 저는
영등포 갑에 전략공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빨리 좀 넘어가 볼 텐데 임종석 전 실장 네. 거치 문제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새벽에 당의 결정 맞아요. 수용한다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페이스북에. 근데 요거를 임종석 실장의 결단만 딱 우리가 논평할 것이 아닌 게 약간 좀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두 분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연결지어서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어요. 3일에 이낙연 대표가 어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3일 어제. 어제죠. 근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오. 갑자기 이 중대한 일인데 네. 그런데 오늘이죠. 이제 임종석 전 시장이 당의 결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뭔가 좀 연동된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야. 네. 그런데 오늘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인 이석현 전 부의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선언을 시간이 바빠서 연기를 했겠습니까? 출마 선언을 연기했을 때는 광주와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오. 가까운 사람이 이낙연 대표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임종석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네. 새로운 미래 네. 쪽에 와서 광주 출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어. 그래서 이낙연은 그러면 나는 빠지고 너를 한번 밀어보겠다. 어.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잡으면 망합니다. 아이, 뭐 그렇게 말씀하죠. 와 깜짝아. 라고 말하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 네. 심해.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가 사실은 너무 이질적인 세력과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총리지만 결이 다른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586 운동권의 대명사, 전대부장으로 대명사고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기자 시절에 굉장히 온건 보수적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호남이라서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임종석 실장이 더 필요한 분이 누구였냐? 이낙연 대표였던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을 틀었을까요? 어제 밤까지 이낙연 대표와 손잡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새벽 6시 몇 분에 갑자기 글을 올린 거거든. 수용한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근데 사이에. 이낙연 대표에게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팩트가 아니고요. 예? 고민 중이었고요. 어. 네, 고민 중. 고민은 계속되고 있었고 결론을 안 내린 상태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실장에게 당에 잔류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대협 의장이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쨌든 민주화 투쟁으로 단련된 그리고 젊은 시절에 대의를 위하여 자기를 몸바친 사람으로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네. 이낙연 대표와 손잡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이롭게 할 그런 행동까지 하는 건 그것도 네. 금도를 너무 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김갑수 할아버지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네.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했냐? 네. 이 국회의원 것들은 국회의원 안 하면 죽는 줄 안다. 나 거기 공감했어. 맞아. 진짜 공감되지. 공감했어. 김갑수 할아버지가 네. 맞아. 4년에 한 번 오른말하거든. 올림픽이랑 연동돼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오른말 하는데 와 거기서 내가 온몸에 소름이 딱 돋더라고. 죽는 줄 안돼. 아니 그거 안 하고 다른 뭐 시민단체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 뭐 꼭 그 사람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태어났냐고. 김갑수 할아버지가 와.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뭘요? 지금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원 안 하면 죽는지 아셨죠? 저는 아니죠. 에이. 저는 그 6년 동안 촛불 집회와 거리에서 방송 패널로 네. 뭐 이렇게
할 일을 찾아서 책도 4권이나 썼거든요. 아니 그거는 피선거권 박탈됐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 예리한 사람이 의원님 나 바보 아니에요. 아니, 예리했어, 저는 예리했어. 저기 방송 천재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예리하다. 예리하지. 여의도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낙선하면 사람도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요. 뭘 사람도 아니니까. 아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목을 3명분 빼고는 매게 다 되는 거죠.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아니, 살아가면 되지. 국회의원만. 국회의원만.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무슨 더라이브에서 떨어지면 뭐 사람도 아닙니까? 예? 더 잘 지금 되잖아. 뭔 말? 아니 더 잘 되잖아. 네. 다 길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면서 네. 조금 정치가 영역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정치의 영역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요거는 그 단편 소식만 전하는 걸로 단편 가겠습니다. 소식 빨리빨리. 예,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출범했죠. 네 맞아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어제 정당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2인 공동 대표인데요. 네. 윤영덕 민주당 의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광주에서 경선에 탈락한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여기 대표로 갔군요. 네 그리고 영입 인재. 예. 백승아 초등교사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요 두 네. 분이 공동 대표. 선생님 출신 백승아 네. 대표가 이거 이제 공동 대표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가칭 조국 신당 그렇죠. 이게 조국 혁신당으로 창당했죠. 마찬가지로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했고요. 초대 당 대표 조국 전 장관이 맡고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 네. 슬로건 대표 슬로건이 그리고 네.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저랑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매불쇼에서도 했죠, 더라이브에서도 했죠. 그럴 때마다 다들 댓글에 저 체육이 또 이준석 가랑이로 들어간다. 너 또 이준석 빠냐? 뭐 네. 난리도 난리였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뭐냐? 내가 물어본 게 있어요. 네. 항상 물어본 거. 네. 총선 어디 출마하냐? 네. 그때마다 나한테 정말 그런 답답한 질문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 노원병이다. 어. 몇 번을 내가 얘기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게 막 화를 내가지고 네. 내가 진짜 한번 이번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종지부 찍은 인터뷰도 있어요. 더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네. 노원병. 노원병. 이번에 노원병 출마하죠.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번 22대 총선 네. 미래가 가득한 그렇지 노원병이지. 경기도 화성발이 야씨. 화성시 의뢰천은 도전합니다. 최욱씨 쌀링. 뭐야 이거? 아니 안철수한테도 내가 한번 당해. 단일화. 네. 지난 대선 때. 맞아. 내가 단일화 30분 내내 물어봤다고.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그만 합니다. 좀 하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 하면 내가 그때부터 평생 욕해도 됩니까? 욕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생 욕하거든. 이준석 이 뭐야 갑자기? 뭐야? 아, 뒤끝 있다. 뒤끝이 아니죠. 약속 아닙니까? 그러지, 그럴 줄 약속이니까. 몰랐어요? 약속이란 걸 무슨 약속을 이게 생각을 뭐야 해요? 이거 이준석? 본인하고 한 생각을 어떻게 약속이라고 해요? 어차피 대구로 가봤자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지난번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랑 손잡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최민희 의원이 왜 하셨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빅텐트 뿌려가지고 자랑스럽게 대구 가서 저 이만큼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대구의 뭐 영남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랑 손잡는 바로에 그 얘기 못 꺼내게 됐잖아요. 그나마 자꾸 찾다 보니까 연령대로 봤었을 때 그래도 여기가 수도권에서 가깝긴 하면서도 본인이 좀 손 내밀어 볼 만한 데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저는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여봐요.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당 대표 출신 아닙니까? 대의 정치를 해야 돼. 큰 뜻을 가지고 설마 정치를 해야 진심으로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욕 먹지. 무슨 대의야. 대의. 아니 그 내가 가서 붙을 때 어디 있나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아이고.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편드네. 아니 제가 양지열 변호사님 진짜 변했는데요. 세요? 안 저랬어요. 네, 근데 왜요? 진짜 촌철살인이다. 아니 왜? 와
정말 나 문자 괴롭다 쓰셔서. 진짜. 네. 아 이주석 대표님 이거 뭡니까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아무도 믿지 마 이제. 아.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아니 안 믿을 거면 인터뷰를 왜 해? 오늘 완전 진짜 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 아니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나한테 짜증을 냈습니까? 그만하라고. 짜증 제대로 났다 지금. 와, 자, 에휴. 난 근데 여기서 마무리 노원병이 짓죠. 없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거기 응? 알겠습니다. 네. 없어, 예, 없어. 예, 없어졌어요. 상처 많이 받았네. 약속 받았다가. 상처 그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용인갑에 이제 같은 당에 있는 양양자 예. 그리고 화성정의 이원우 네. 의원 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벨트 해가지고 벨트. 한번 해볼까 뭐 반도체 이러는 것 벨트. 같은데, 네. 이거는 진짜 유권자를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FM 코리아 진짜 우리 같이 욕하자. 펜코, 야 펜코 이거는 같이 욕하자, 알았지? 너네가 자 말 나온 김에 펜코 이놈들이 네. 내가 드라이브에서 그 물어볼 때마다 나를 뭐라고 했냐면 저 최욱 저 완전 미친놈 아니냐고. 왜요? 아니 노원병 간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걸 왜 자꾸 묻냐고. 저 완전 정신 나간 놈이라고. 저 생긴 거부터가 북에서 온 거 같다고. 맨날 그랬다고. 같이 욕하자 이 펜코. 맞지? 펜코 알았지? 와, 근데 벨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선거 때. 네. 그거 쭉 살펴보세요. 벨트는 누가 쓰나? 밀리는 쪽에서 안 되는 쪽에서 쓰는 게 벨트 쓰는 거예요? 전선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펜코 벨트다. 펜코 벨트.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